산술기하 평균 방금 말했듯이 얘들은 진짜 고3까지 3년 내내 사용하는 식이고요. 핵심은 둘 다 양수일 때 a랑 b를 더한 값이 나오면 2 루트 a, b 약간 이런 식의 대소관계를 조금 식에서 활용하는 문제들이야. 그러면은 양수 조건 나오고 최대나 최소만 나오면은 거의 다 산술기하로 마무리거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대소 문제를 풀던가 미적분을 풀던가 다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상당히 많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에 따라서 전개를 해주면 36a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a제곱분의 16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9고 얘들이 곱하면 64니까 더하기 7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앞에 두 개 우리가 더한 거를 2루트 곱한 걸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은 얘들이 더하기는 별론데 곱하는 건 좀 괜찮아 보이잖아. 그럼 얘 둘을 산술기하를 사용을 할 거야. 그럼 얘가 2루트 둘이 곱했으니까 36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16이라고 쓸 거고 실제로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근데 어차피 루트 밖으로 나갈 거니까 실제로 이거 안 곱해도 돼요. 그러면 36을 루트 밖으로 나가면 6이고 16은 4가 되겠네. 그럼 얘가 2, 6, 4 이런 걸로 바뀔 거야. 계산하면 48이겠지.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이 48이 최소니까 여기다 73까지 더해주래. 그럼 여기다 73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답이 12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x가 3보다 크다 요거 나와 있는 거는 얘가 0보다 크다 이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산술기하를 쓰려면 일단 분모에 있는 것들 다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큰데 아래를 수정하기 힘드니까 왼쪽을 수정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9로 수정을 할 건데 지금 내가 맘대로 마이너스 9를 추가를 했잖아. 그러면 식에서 변하지 않기 위해 오른쪽에 플러스 9를 하나 추가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둘이 산술기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2루트 둘이 곱한 거라고 했지. 둘이 곱하면 요렇게 약분되고 49 하나 남겠네. 그러면은 2루트 49야. 얘가 7이니까 2, 7에 14 14에다 9까지 더하면 이 식의 최소값은 23으로 좀 바뀌겠죠. 9를 더해줬으니까. 그래서 답은 23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할게요. 21나 19 아래에 있는 거 한 개씩 할게요. 한 개씩.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x 더하기 2y는 6이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x분의 2 더하기 자, 이번에는 이런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거든. 자,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산술기하 할 때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같은 문제에서 지금 같은 문제? 이거 잠깐만. 얘도 모순이 안 만들어지네. 왼쪽 모순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 자, x 더하기 4y는 8이라는 게 하나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적용을 시켜볼 거야. 둘 다 양수인 조건으로 판단을 할게요. 이건 안 되는 예시야.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적용을 시켜볼 건데 x 더하기 4y에 대한 산술기하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2루트
뭐 4xy 이렇게 쓸 거잖아. 맞니? 2루트 4xy. 자, 그러면은 우리가 x 더하기 4y가 8이었으니까 얘한테 8을 넣어줄게. 그러면은 식이 8보다 2루트 4xy가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만들어졌어. 맞니? 그러면은 양쪽을 2로 나누면 얘가 4가 될 거고 루트 4가 2니까 나눠주면 2까지 오겠네. 그러면은 2보다 루트 xy가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xy라는 거는 4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지금 내가 하는 풀이가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난 틀린 풀이로 계속 가갈 거야. 자, xy가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이번에는 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지. 자, 우리가 산술기하를 배웠으니까 얘에 대한 산술기하를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 2루트에다가 x분의 2, y분의 1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봤어. 맞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가 루트 xy 분의 2루트 2 여기까지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에서 xy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은 xy는 아무리 커봤자 4인 거잖아. 그치? 아무리 커봤자 4야. 그러면은 이런 거에 최소값을 구하자고 하면은 얘가 어떤 거였으면 좋았겠어? 얘가 값이 어쩌면 좋겠지? 얘가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러면 여기는 부모가 조금 컸으면 좋았겠지. 그치? 부모가 크면은 전체적으로는 최소잖아. 그래서 얘를 좀 키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xy 중에 가장 큰 값은 4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어서 답을 작성을 했어. 네, 그래서 xy가 4가 제일 크니까 여기다 작성하면 루트 2 이렇게 작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2입니다 해서 결론을 지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지금 원래 이렇게 풀면은 틀리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왼쪽은 이렇게 풀어도 답이랑 똑같아 버려가지고 그냥 다른 예시를 가져온 건데 이렇게 푸는 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일단 얼핏 보면 맞잖아. 그치?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풀이법이거든? 왜 틀릴까?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얘가 등호가 성립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지?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였잖아. 맞니? 그러면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똑같아야지 요거를 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풀이에서는 산술기하를 몇 번 썼지? 2번 쓴 거거든? 산술기하 2번 썼어. 자,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어? x랑 4y가 서로 어쩔 때? 똑같을 때 등호를 성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xy가 4가 된다는 거는 언제 할 수 있다고? x랑 4y가 똑같을 때.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xy가 우리가 4로 마무리했잖아. 얘 둘이 똑같을 때 이거를 4로 정의할 수 있어. 자, 왼쪽에서 산술기하 평균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이거랑 이걸로 썼거든? 그럼 왼쪽에 산술기하 평균이 이게 등호가 성립되려면 뭐가 돼야 돼? x분의 2랑 y분의 1이 똑같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2y가 x가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만 왼쪽에 있는 식이 약간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성립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해서 끝난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실제로 xy 조건을 보니까 x는 4y가 돼야지 이거 등호 쓸 수 있고 얘는 x가 2y가 돼야지 얘랑 얘가 똑같다는 등호를 쓸 수 있어.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뭐를 쓸 수 없다는 거야? 이거 둘 중 하나밖에 성립 안 할 거 아니야. 둘 중 하나는 등호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된다는 거, 이거를 못 쓰거나 아니면 얘가 된다는 걸 쓸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는 틀렸어. 알겠지? 자,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몇 번 쓰는 게 좋겠어? 산술기하를 거의 한 번만 써야 돼. 알겠지? 산술기하를 2번 쓰는 풀이는 거의 틀리거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산술기하 2번 써도 맞거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산술기하는 거의 한 번만 쓸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두 번을 쓰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은지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다르면 이 풀이는 틀렸다는 거야. 만약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았으면 이대로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한 개짜리로 좀 바꿉시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약간 이런 식을 좀 알고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조작을 하면 좋을까? 얘가 식이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4번에서 연습한 게 뭐였냐면 두 가지 식을 곱한 거에 대한 어떤 최소값을 한번 해봤었어. 자, 곱한 거는 산술기하를 한 번만 썼었잖아. 맞니? 그래서 이것도 곱해가지고 뭔가 식을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는 요거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값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뭔가 식을 조금 조작을 했는데 이 조작하는 식은 주어져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근데 제가 맘대로 이것만 곱하면 식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지? 식의 값이 바뀌니까 얼마만큼 바뀌지? 얘가 정확히 6만큼 바뀌거든? 그럼 앞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6분의 1 곱하면은 식이 변화가 없겠지? 그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자, 6분의 1에다가 요런 식 하나 만들면은 6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전개해가지고 2 더하기 뭐 x분의 4y, 그 다음에 요것도 y분의 x 플러스 2.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3 플러스 x분의 4y. 자, 이렇게 식을 바꾸니까 기존에 산술기하 두 번 쓰던 거를 몇 번만 써도 돼? 한 번만 써도 되지. 여기서만 산술기하 한 번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산술기하 두 번 써서 나오는 오류가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산술기하를 적용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2루트 둘이 곱한 거 하면은 4가 될 건데요. 약분하 이거 밖으로 빼내면은 결국에는 4가 될 거고 4 더하기 4니까 8입니다. 그럼 6분의 8이라서 답은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 개의 식이 나와 있을 때 산술기하 두 번 쓰지 마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식을 조작해가지고 산술기하 한 번 쓰게 바꿀 겁니다. 두 번 쓰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저기 등호 성립 조건 쓰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꼭 기억하시고 아래에 있는 거 5-1번은 얘랑 풀이가 거의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풀 수 있겠죠. 자, 5-1은 저런 식 두 가지였는데 방금 했던 대로 여기 있는 값이 12였단 말이야. 그래서 2a 더하기 3b에다가 똑같이 a분의 3, b분의 2를 곱할 거야. 근데 내가 마음대로 12라는 숫자를 곱한 거지. 그러면은 여기를 12분의 1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1에다가 제가 순차적으로 6, 그 다음 2a랑 뭐 b분의 2니까 b분의 4a, 그 다음 요거는 a분의 9b, 그 다음에 여기는 6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똑같이 적용을 시킬 건데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더한 거 나와 있는데요. 이 루트 둘이 곱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둘이 곱하면 뭐 b분의 4a랑 곱하기 a분의 9b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럼 b 사라지고 a 사라져. 그러면은 루트 36이니까 6이랑 똑같아. 2배 하니까 12랑 똑같아. 그래서 이 결과값이 12로 나왔어, 가운데가.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식에서는 12분의 1에다가 여기 6 더하기 6이니까 12라는 거 있었고 방금 산술기하 요거 구해보니까 12가 최소값이었어.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1-06번은 산술기하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1-6번 벽면의 길이가 6m인 울타리를 이용하여 직각삼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넓이의 최대값을 K라고 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넓이 K라는 값이래. 센티미터네. 약간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 최대값인가?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편의 길이를 모르지. 그래서 하나를 뭐 x, 하나를 y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은 x, y라는 게 지금 조건이 둘 다 양수인 조건만 나와 있는 거고 뭐 x나 y의 관계식은 따로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식이 없더라도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최대나 최소를 구할 수 있어. 그 방식을 방금 산술기하에서 했지. 자, 우리가 얘의 넓이는 2분의 1 xy 요거를 하나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알고 있는 식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얘가 2 루트 x제곱 y제곱 여기까지 좀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값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었잖아. 그럼 36. 그 다음에 여기 써지는 건 제곱의 루트인데 xy는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거든. 그러면 결국에 뭐라 쓸 수 있지? 그냥 이 xy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원하는 형태는 2분의 1 xy니까 몇 수로 나누면 되겠어? 둘 다 4로 나누면 2분의 1 xy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지. 그럼 4로 나눴을 때 여기는 9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 xy니까 이 최대값은 9입니다 라고 해서 끝낼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은 똑같이 접근을 해주세요. 활용은 이따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개념. 자, 앞에서 했던 산술, 기하, 평균은 둘 다 양수일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책에 있어요. 대신 코시 슈가르츠 부등식은 그 양수 조건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뭔가 만든 정리거든? 둘이서 그냥 만든 정리야. 그래서 얘가 만든 정리가 양수 조건이 싫어서 실수 조건으로 바꿔가지고 뭔가 부등식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실수 조건에 대한 부등식인데 거의 나와 있는 대로 쓸게.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관계식이 방어 같은 식이 하나 성립을 합니다. 자, 이거는 증명법은 똑같이 그냥 넘겨가지고 서로 전개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증명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식을 빼는 걸로 증명을 하잖아. 맞니? 그래서 왼쪽 식을 전개를 해보자. 그럼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2제곱 x제곱 2제곱 y제곱 빼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한번 빼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볼 건데 a제곱 x제곱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소거가 될 거고요. b제곱 y제곱도 동일하니까 서로 소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보면은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누구의 완전 제곱식 같아? ay 마이너스 bx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처럼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에 서로 뺐더니 뭔가의 제곱이 나왔고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값이 서로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기하에서도 했던 건데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0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ay는 bx가 돼야 돼. 근데 이게 막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보통 이거를 ab라는 값이 당연히 0이 아닌 값이니까 ab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a분의 x는 b분의 y 뭐 이렇게 둘 다 ab로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ab로 나누면 뭐 여기 아래는 a가 나올 거고 이 아래는 b가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외울 수 있냐면 얘가 ax였잖아. 그럼 이걸로 분수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도 by였잖아. 그럼 이걸로 그냥 분수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외우기 쉽겠지. 여기 있는 걸로 분수 만들기, 얘로 분수 만들기. 자, 그러면 이거를 예시로 들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2x 더하기 3y 요거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원해. 그러면은 어떤 1차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2차 이상의 다항식과 뭔가 연관성을 지어줄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을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각각의 얘 두 개를 곱한 값이 2x가 되면 되고 얘 둘이 곱한 게 3y가 되면 돼. 내가 왜 곱한 거로 말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긴 하지만 보통 개수나 x로 많이 외우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좀 활용을 하면은 이게 개수랑 x가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도 쓸 수 있어. 내가 2x 더하기 3y의 제곱이라는 식인데 이거를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뭐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자, 2분의 1의 제곱이면은 둘이 곱해가지고 우리 2x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그 오른쪽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곱해서 2x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하고 우리가 4x라는 걸 곱하면 2x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 써지는 거 뭐 4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 있는 값을 곱해서 왼쪽에 있는 것만 만들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가 3y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럼 얘가 4분의 1이면은 여기에 써지는 거는 뭐 12y의 제곱 약간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뭔가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여기 있는 거를 뭔가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여기도 활용할 수 있거든. 1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써지는 게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써지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뭔가 이거 둘이 곱해가지고 1이 되면 돼. 그럼 오른쪽에 써지는 거는 마치 x제곱 더하기 y분의 1하고 곱해서 2라는 거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써지는 거는 2y의 뭔가 제곱 이런 것도 유도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숫자 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많이 조작할 수 있어.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뭔가 활용할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식 자체는 각각의 제곱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건데 보통은 개수랑 문자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수를 좀 더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문자들로 구성된 식으로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분해한다 정도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두 개로 분해해서 각각 제곱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은 저기서는 a랑 x로 분해를 하면은 뭐 a분의 x로 등호 성립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뭐 2분의 1하고 4x로 약간 분해를 했어. 그러면은 어찌됐건 여기 있는 거 2분의 1하고 4x로 분해를 했으니까 2분의 1 분의 4x 이런 식으로 등호 성립 조건을 사용을 할 거야. 원래는 기본에 이거였지만 지금 분해된 걸로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써줄 거라고. 그 다음에 이게 3개여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이것도 계속 성립을 해요. 3개가 성립한다는 건 4개도 성립하고 5개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어 성립 조건을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보다는 이걸로 하면은 뭔가 더 추가되더라도 여기 CZ 나왔으니까 뭐 C분의 Z 뭐 그 다음 나오면 D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게. 개념은 이거고 뒤로 넘겨봅시다. 다시 21-7번. 어차피 솔리드 교재니까 저런 복잡한 것까지는 안 나올 건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활용할 수 있다. 자, 일단 1번 a 플러스 2b라는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과의 뭔가 관계식을 요구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실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비워놓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남아있는 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많이 문제를 풀거든. 지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2b랑 오른쪽이 a제곱 b제곱이래.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a라는 걸로 만들어진 거고 a를 제곱하면 a제곱이니까 얘는 b라는 걸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랑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만들면 돼. 그럼 여기에 써지는 게 몇이겠어? 얘는 1의 제곱 이런 게 써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b로 구성된 건데 2b를 만들면 되거든. 둘이 곱해서.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이런 게 써질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 상태에서 쟤가 만족을 하는데요. a 플러스 2b라는 거를 몇으로 줬냐면 5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25가 될 거고 오른쪽 계산하면 5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양쪽을 5로 나누면 최소값은 5가 나오겠죠. 한 번 더 해봅시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제곱이 2인 게 나와 있는데 3a, 4b, 5c 이거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사용을 할 건데요. 뭔가의 다항식의 제곱은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을 줬으니까 이거를 먼저 여기다가 채워. 그 다음에 사용된 재료들을 한번 살펴봐. 여기서 a제곱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a를 썼다는 거고 얘는 b를 썼다는 거고 이거는 c를 썼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왼쪽에도 똑같이 3개를 할 건데 얘 둘이 곱해서 3a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써지는 숫자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러면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다 제곱 붙여야 돼.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4b를 만들려면 여기가 4가 써질 건데 이것도 4의 제곱. 그 다음 마찬가지 5c를 만들어야 되니까 5의 제곱 이렇게 한번 써줄게. 자, 그러면 3제곱, 4제곱, 5제곱 이거 3개 더해 줄 거고 오른쪽 값은 2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9 더하기 16에다가 25 여기에 25니까 50 2배 하니까 100이겠네. 그러면 3a 더하기 4b 더하기 5c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얘가 루트 씌워가지고 풀마 붙이면 양쪽으로 쪼갤 수 있겠지. 얘가 뭔가 제곱이니까 여기에 그냥 루트 쓰고 풀마로 쪼갤게. 그럼 마이너스 10부터 오른쪽은 플러스 10까지. 그러면 원하는 건 최대랑 최소값을 구하시오 였으니까 최대는 10, 최소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뒤에 있는 거
활용 풀고 풀 시간 좀 드릴게요. 자, 21-08번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요.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A, B, C 나오는 애가 직육면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중간고사에서 많이 봤지? 이런 직육면체. 각각의 모서리 합, 뭐 건널비 아니면 대각선 이런 것들이 x, y, z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게. x랑 y랑 z 이렇게 세 변으로 잡을 건데요.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이렇게 썼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 얘가 정확히 2루트 3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x제곱 y제곱 z제곱은 10이라는 값으로 나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10이라는 값 나와 있어. 원하는 거는 모서리 길이의 합이야. 모서리 길이의 합은 4x, 4y, 4z 요런 거랑 위에 있는 거에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보래. 그럼 우리가 방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배웠잖아. 그러면 4x 더하기 4y 더하기 4z 이거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항상 어떤 다항식의 제곱보다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써줄 거고, 지금은 제곱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x제곱, y제곱, z제곱을 채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4x, 4y, 4z였으니까 우리가 이거 만들려면 여기 재료는 x를 썼잖아. 그럼 왼쪽에는 곱해서 4x가 돼야 되니까 4라는 걸 쓸 거야. 대신 여기에 다 제곱 이런 거 붙여줘야 된다고. 뭐 써야 될지 먼저 찾아보고. 자,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z제곱이 12였으니까 여기는 12 곱하기 얘는 4y제곱 16 3개 있으니까 48이 되겠네. 뭔가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방금 부등식 풀듯이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뭐 해서 풀었어요? 루트 씌워가지고 풀마 했죠.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플러스 붙이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거에다가 루트 씌워가지고 어차피 좌우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48 곱하기 12에 루트 씌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8이라는 건 어차피 16 곱하기 3이었지. 그럼 16은 4로 나갈 거고 3하고 12는 36. 그럼 6으로 나가겠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이 마이너스 24부터 24까지 나오겠다. 그러면은 최대는 2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4. 나와 있는 시간은 아래 채워주세요.